몸의 대부분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곡선이 자연스러운 건데 직선을 고집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 감각이 무리가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직선의 길을 가면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도 여유도 챙길 수가 없고 피로가 쌓이겠죠. 하지만 곡선의 길을 가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나를 잘 돌아보고 주변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길, 지치지 않고 걸어가려면 여유가 필요합니다. 새 회계연도를 앞둔 오늘, 열심히 달리기 전에 관절 건강을 함께 알아보는 오늘처럼 말이죠. 오늘은 하승민 대표님과 함께 관절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바로 하승민 대표님을 모셔볼까요? 하승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오늘은 이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관절 건강 관리,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관절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관절염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상당히 큰 불편함을 겪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제 관절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관절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논문 한 편을 찾아서요. 그 안에 논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네요. 이 논문에 이제 관절은 지금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무릎 관절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제 그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 이제 연골이 존재합니다. 연골은 이제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수분이 85% 이상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수분이 뭐 보통 한 65에서 70%라고 하니까 연골에는 다른 어떤 몸의 다른 조직보다는 수분 함량이 높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연골에는 연골을 생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존재합니다. 연골 세포인데요. 연골 세포가 지금 저 안에 연골 그 조직 사이에 약간 동그랗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연골 세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대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네, 콜라겐입니다. 우리 단백질 중에서 중요한 콜라겐이고 연골 내에서 유연하고 아주 빽빽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관절에서 스프링과 같은 그런 탄성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콜라겐, 단백질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관절 건강에서 이제 중요한 그 성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이 그물처럼 생긴 부분을 우리가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오글라이칸.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관절 건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한 번쯤은 뭐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이제 프로테오글라이칸은 수분과 결합해서 이제 젤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게. 말캉말캉. 네, 말캉말캉한 느낌. 그런 그 젤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체중의 6배에서 8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을 구성하고 있는 확대해서 보면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 성분들을 GAG라고 하는데요. 이 GAG에는 뭐 케라틴, 황산, 콘드로이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드로이틴, 황산, 또 히알루론산 들어보셨죠? 네. 히알루론산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잘 알고 계시는데 이 관절의 연골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을 우리가 GAG라고 하고 이러한 물질들이 연골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관절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골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과 그 불편함 이러한 증상들로 대표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골에는 수분이 앞서서 제가 85%가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들면 이 수분이 점점 건조가 돼요. 수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보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그 세포, 연골 세포의 보습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연골이 건조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 말라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골에 손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뼈가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서 신경을 자극해서 심각한 그런 통증 유발시키면서 염증에 항상 병행하는 관절의 부종과 변형 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뭐 기본적으로는 노화가 그 원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폐경, 그다음에 비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관절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도 있고 또 외상, 뭐 다치셨다거나 또 젊었을 때 너무 이제 그 무리한 운동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관절염이 일찍 그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절에 연골의 과도한 사용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뭐 퇴행성 관절염 주변에 많이 보셨나요 혹시?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맞습니다.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은 거의 300만 명 가까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있고요. 또 퇴행성 관절염 남성, 여성 비를 보면 여성분들이 또 더 많네요. 또 골다공증과 함께 관절염도 역시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한 2.3배, 2.4배 정도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퇴행성 관절염 이제 명칭이 퇴행성이잖아요. 퇴행이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환자 수가 급증하겠죠. 그래서 50대부터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증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60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찾아오는 관절염을 사실 피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관절염도 예방이 가능할까요? 저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찾은 자료에서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또 주장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와 봤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이 자료는 이제 호주 정부에서는 이제 그 의료 재정이 압박이 심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에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아프신 분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프시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그런 비용을 줄이자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국가 전략으로 이제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방안, 지침 등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사회 국민들에게 이렇게 배포를 해요. 이제 호주에서 나온 건데 이 자료에 의하면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7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영양 관리, 그다음에 생활 습관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누트라이트 제품 중에서도 조인트 가드라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이 있죠. 이 제품이 이제 이 주요 성분이 글루코사민인데요. 글루코사민은 이제 연골의 중요한 구성 성분의 원료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영양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령에 따라서 프로테오글라이칸, 앞서 프로테오글라이칸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 그물 조직처럼 보여드렸던 이제 이 부분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인데, 네, 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을 이제 제대로 잘 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이 이제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인데, 이제 글루코사민이 우리 체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골의 구성 성분인 프로테오글라이칸을 합성하게 되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또 논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논문이 가장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잘 보여줘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 논문에 그대로 이제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루코즈, 이제 포도당이죠. 우리 체내에서 포도당이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글루코사민이 이제 황산염과 결합을 해서 콘드로이틴 황산, 케라틴 황산, 히알루론산 뭐 이런 가장 그 연골의 기본 구성 성분인 이러한 성분들을 만들어내고, 제가 앞에서 이러한 성분들을 GH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그래서 글루코사민이 결국은 이 글루코사민이 어떤 연골 구성 성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 글루코사민 전 단계 글루코즈와 글루타민이 결합하는 이 단계가 나이가 들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효소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글루코사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을 보충하게 되면 연골의 구성 성분을 합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연골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글루코사민 6인산염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혼동하시면 안 될 부분들이, 뉴트라이트 조인트 가드에는 글루코사민이 사용됐는데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사용됐어요. 이제 황산염이 있고, 이제 예전에는 글루코사민 염산염을 이제 원료로 사용한 제품들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글루코사민 얻기 위해서는 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에서 이제 글루코사민을 추출해야 되는데 염산 처리를 해요. 그 염산 처리를 해서 나온 그 원료가 이제 글루코사민 염산염이고, 그 다음에 염산염에다 다시 황산철을 한 번 더하면 이제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돼요. 그러니까 염산염과 비교했을 때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어떤 순도나 또 글루코사민 함량이나 안전성에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요즘은 다 글루코사민 황산염을 사용하는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글루코사민이 관절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절 건강관리 요령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뭐 그 중요한 그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이제 글루코사민 제품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트라이트 이제 그 조인트 가드에는 또 중요한 글루코사민과 함께 또 아주 중요한 저는 성분이라고 생각해요. 메틸 설포닐 메테인이란 MSM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디메틸 황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연골의 중요한 구성 성분, 연골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증, 그리고 관절의 불편함을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MSM을 섭취했을 때 통증과 같은 관절 불편함이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관련된 그런 연구 논문들을 제가 몇 편 찾아봤는데, 결합 조직의 필수적인 구성 성분, 연골의 필수적인 구성 성분에는 황이 필요합니다. 황. 앞서 이제 콘드로이틴 황산도 있었고, 그런 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황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MSM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한다. 그리고 이제 저 논문 보시면 GH라고 나와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GH는 그로스 호르몬,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장기에도 필요하고, 또 관절의 성장이라든가 뼈의 성장에도 필요하고, 파골세포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거든요. 파골세포. 네, 왜 뼈를 파괴할까요? 왜냐하면 파괴하면 뼈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은 오래된 뼈를 새로운 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된 뼈를 없애는 세포가 파골세포,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가 조골세포, 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하면 그만큼 이제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의 작용에도 역할을 한다. MSM이 항염 및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된다. MSM은 사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염증에도 도움이 되는, 염증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분들, 이러한 영양소가 이제 조인트 가드의 중요한 그런 영양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어 연골 추출물, 과일 건조 혼합물, 상어 연골 추출물 하면 연골에 도움이 되는 성분 이미지가 있죠. 예.
그 보스웰리아가 있고요. 보스웰리아는 인도의 허브의 한 종류고요. 히알루론산이 있습니다. 보스웰리아 같은 경우에는 항염작용, 그다음에 통증을 낮춰주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고, 보습 기능이 있습니다. 보습 기능, 연골과 활액막의 그런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보습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부 보습에도 도움이 돼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 히알루론산. 그래서 보스웰리아와 히알루론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관절 건강에 대해서,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질문해 주셨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리하지 않고, 관절에 무리가 가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자세가 잘못된 자세에도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신체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의 종류가 약간은 틀리다고 볼 수 있어요. 뼈를 강하게 하는 운동은 뼈에 충격이 가는 좀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해야 돼요. 네. 뼈에 충격이 가는요? 네,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뭐 등산이라든가 아니면 달리기라든가 뭐 이렇게 좀 뼈에 약간 충격이 가는 느낌의 운동, 강도 높은 운동들 있잖아요. 네. 이런 운동들이 이제 그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고, 의외예요. 관절 운동 같은 경우는 관절은 이제 무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사이클처럼 이런 운동들이 이제 관절 건강에 필요한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영양 관리 중요해서 연골의 중요한 구성 성분 콜라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콜라겐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골 세포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가장 중요한 건강의 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해산소에 의해서 연골 세포가 산화되면 관절에 중요한 그런 구성 성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항산화 영양소에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E도 있고 카로티노이드, 코엔자임 Q10, 셀레늄 등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그런 관리가 연골 건강에,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제가 자주 들어요. 이건 일반 관절염과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어떤 생활 습관 관리나 영양 관리 또 혹은 치료를 통해서 이제 개선하거나 혹은 어떤 증상의 발현을 미연에 좀 지연시킬 수 있는 대상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퇴행성 관절염이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주변에는 류마티즘, 류마티스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어서 우리의 신체 부위를 외부에서 침입한 그런 나쁜 물질, 나쁜 성분으로 오해를 해서 공격을 하고 손상을 입히는 그래서 발생하는 질환을 다 총칭해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류마티즘은 자가 면역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그런 면역 체계의 그런 반응에 의해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뼈와 뼈의 그 연골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동그랗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활액, 그러니까 수분이 이제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 연골에서의 윤활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활액으로 차여 있는 활액막이라고 하는데, 활액낭이라고 하는데요. 활액낭이 이제 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활액낭에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부어오르는 거죠. 빨갛게 부어올랐죠, 지금. 네. 네, 이렇게 부어오르면 이제 뼈가 이제 침식이 되기 시작하고 또 연골도 마모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만성 염증성 전신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약간 틀려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정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전신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 연골이 소실되는 그러한 질환이고요. 발생 시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젊었을 때도 발생해요. 그러네요. 면역체계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0, 40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여성분들이 3대 1 정도로 더 많고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였죠. 여성분들이 많았죠. 퇴행성 관절염은 45세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하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80%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위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손목과 손가락 사이 관절, 발의 작은 관절 위주로 나타나고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어깨, 고관절 등과 같은 큰 관절, 특히 무릎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양쪽에 같이 나타나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한쪽 관절에만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은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피로감, 통증, 체중 감소, 미열, 폐렴 등과 같은 이제 간접적인 그러한 2차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통증과 뼈가 돌출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 O자형 다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해야 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 조절, 자세 교정, 근육 강화, 물리치료, 약물 치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인공 관절 들어보셨죠? 수술하는 그런 치료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통풍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세요. 통풍 들어봤어요.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점에서는 관절염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은 이제 우리 몸에 퓨린이라는 단백질 유도체 성분이 있는데 퓨린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이 생기고요. 요산이 특히 이제 엄지발가락 관절에 이렇게 결정을 만들면서 축적이 되면 심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통풍. 바람만 불어도 너무 아프다. 그래서 산통에 버금가는 정도의 통증이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네네.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관절의 결정 형태로 침착이 되고 염증 및 극심한 그런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의 원인을 보면 일단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육류 섭취와 비만이 증가하게 되고, 비만이 가장 큰 문제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음주 문화, 그 다음에 고령화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엄지발가락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간혹 가다가 발목이나 팔꿈치, 무릎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퓨린 함량이, 결국 퓨린이 대사되면서 요산이 생기고, 요산이 그 통풍의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육류나 등푸른 생선 섭취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술은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고 요산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체중 조절 및 과도한 지방 섭취를 제한하셔야 되기 때문에 튀김이나 드레싱, 크림, 중화요리, 버터, 크림빵, 케이크류를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이제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식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 식품, 그 다음에 권장하는 식품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쭉 보시면 절대 피해야 할 식품에는 퓨린 함량이 높은 고기의 내장, 간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옥수수 시럽이 포함된 청량음료와 과자, 음식들, 당분을 많이 섭취하시면 안 되고, 액상과당이 나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액상과당을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량의 알코올 섭취를 피하셔야 되고, 특히 맥주를 좀 피하셔야 돼요. 맥주는 다른 주류와 비교했을 때 퓨린의 농도가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맥주를 10배. 드시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제한이 필요하다.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제한이 필요하고, 퓨린 함량이 높은 해산물, 정어리, 조개류 이런 것들도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등푸른 생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당이 첨가되지 않은 생과일 주스도 그렇게 권장하는 식품은 아니라는 거, 당분을 피해 주시고, 나트륨, 소금이 많이 함유된 이러한 음식도 좀 피해 주시고, 권장하는 식품은 저지방 혹은 무지방 유제품, 그 다음에 충분한 채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통풍 때문에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인데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퓨린은 단백질 유도체이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의 어떤 그 살 부위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부위에 퓨린이 존재하는 거고 오메가3 지방산은 지방산이기 때문에 퓨린과는 다른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관절 염증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오메가3 지방산은 특별히 제한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퇴행성 관절염 나오면 당연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통풍에 대한 말씀들도 질문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통풍도 결국에는 이 관절염의 종류의 하나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절염이 무엇보다 뭐 운동도 중요하고 또 식단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관절에는 체중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중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고 영양 관리 앞서서 제가 단백질과 항산화 영양소 말씀드렸는데 네, 오메가3 지방산 특별히 제한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그런 중요한 영양소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엽산과 비타민 C 엽산과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요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산이 축적되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나 MSM 같은 경우에도 네, 체내에서 요산의 축적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네,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을 보통 이제 수분은 그 체내 요산을 배출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산이 쌓여 있으면 또 신장 결석 등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어느 정도 섭취를 권장하냐 하면 통풍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하루에 물 3리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상태의 성인이면 보통 1.8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하루에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통풍이 있으시다면 3리터 이상의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절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그 관절염은 관절 건강,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체중 관리, 그다음에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 그다음에 영양 관리 등을 통해서 이 관절 건강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신다면 네,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우리가 노년기에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그렇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승민 대표님이 알려주신 관절 건강관리 요령 꼭 실천하셔서 새 회계연도도 힘차고 건강하게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새 회계연도에도 하승민 대표님과 함께 건강과 영양에 대한 알찬 정보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ABO님들 감사합니다.